반갑습니다. 김종건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조선시대 뛰어난 성리학자라고 볼 수 있는 이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생각인데요. 먼저 2005년도 12번에 출제되었었던 문제를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다음 한자 사료는 이이의 성학 지표에서 제가 생각하는 핵심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볼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이이의 사상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이는 한자가 이런데요.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 이 한자 자체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다만 대부분 이제 이 사상 부분을 공부를 하시다 보면 뭐 불교이든 유학이든 간에 이쪽 부분을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 사상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이 해독 자체가 좀 어렵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한자로서 채우는 부분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뭐 유학을 이해하고 성리학을 이해하는 것은 약간의 별도의 공부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인데요. 일단 그렇다 하더라도 이 한자를 통해서 이 사람들의 사상을 조금이라도 접근할 수 있으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실까요? 자, 먼저 리라고 하는 글자가 보이고 이라고 하는 글자가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리와 키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대답하기가 사실은 좀 곤란하죠. 저는 일반적으로 애들하고 수업을 할 때 리라고 하는 것은 원리나 원칙 또는 도덕 뭐 이런 거와 좀 연관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기라고 하는 것은 그것의 현상으로서 어떤 사회적인 현상 아니면 대표적으로 이제 뭐 경제적인 현상 이런 것들을 저는 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각자가 이해하는 선에서 학생들에게 리와 기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는 문제는 역시 조금씩 차이가 날 수도 있겠지만요. 일단 이가 생각하는 리와 기 이것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일단 리와 기가 무엇이다는 개념 규정은 사실은 중국에서도 딱히 찾아보기는 힘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성리학이 더욱더 발달했는데 거기에서도 딱히 뭐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잘 보이질 않죠. 이미 어떤 개념 규정이 좀 이루어져 있는 선에서 출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리와 키는 이라고 일단 읽어주시고 그러고 하면 자 먼저 원자가 보입니다. 자 원자가 보이고요. 그리고 아니다. 그리고 서로. 자, 여기에서 그 다음에 리가 보이는데요. 이 리는 우리가 보통 이제 일상 용어에서 쓴다면 이별할 때 쓰는 그 이자죠. 그래서 떨어질 리 이렇게 되는데 일단 해석을 해보자면 리와 기는 원래, 아니다. 서로 떨어진 것이 아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해석이 일단은 어떻게 되는지를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리와 기는 원래 서로 떨어진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사하다 이런 느낌이죠. 그 사자 읽을 때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요즘은 잘 쓰진 않지만 유사하다는 느낌으로 쓰는 한자어 중에서 사이비라고 하는 글자도 있는데요. 그 사이비에 들어가는 글자가 이 사자입니다. 그래서 뭔가 유사하다, 뭐뭐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뭐이다죠. 그 다음에 이제 일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문장을 보시면 원래 떨어지지 않았고 하나인 것 같다. 사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느낌 오시죠? 리와 기는 원래 떨어지지 않았고요. 하나인 것 같다. 자, 그 다음에 뒤를 한번 보시면 그리고 그러나 이렇게 해석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를 이자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앞부분에서 원래 서로 떨어지지 않아서 하나인 것 같다라고 했는데 다르다라고 하는 글자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자, 요거를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원래 떨어지지 않아서 하나인 것 같지만 그러나 어떻다? 다른 바가 있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겠죠.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좀 철학적이기도 하죠. 같으면서도 다르고 다르면서도 같다. 뭐 이 정도의 이해만 해 두셔도 저는 상관이 없다고 보는데요. 자, 리와 기는 서로 떨어지지 않아 일물 하나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다른 바가 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내려가 보시면 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이제부터 합니다. 자, 리는 그 다음에 여기에서 기는 이라고
다시 설명을 붙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리는 무형이고 리는 형체가 없고 기는 유형, 형체가 있다. 한자 해석은 정말 간단하죠. 자꾸 이제 머릿속에서 혹시 나는 리가 뭐지? 기가 뭐지? 요 생각 때문에 한자 해석을 못하는 일은 없기 바랍니다. 지금은 한자 해석 자체가 훨씬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두시고요. 요 8글자는 다시 갑니다. 리는 무형이고 형체가 없고 기는 형체가 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리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기가 나옵니다. 자, 요거를 잡아두고 나서 한자 해석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리는 무위, 하는 바가 없고 기는 하는 바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하는 바가 있다, 하는 바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보통 이제 해석본들을 보면 하는 바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고요. 작용이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리와 기를 얘기를 할 때 리는 무형이고 기는 유형인데 리 자체가 어떤 작용하는 힘, 여기에서 표현을 한다면 위가 될 건데요. 이게 있다 없다는 논쟁이 있다는 정도 알고 계시면 해석이 훨씬 쉬워집니다. 소위 말해서 리는 스스로 움직일 수 있다, 발하는 게 있다 없다는 논쟁인데요. 그것이 바로 리의 자발성이 있다 없다의 논쟁입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요, 리는 스스로 스스로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왕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발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에서 쓰여져 있는 위자도 그러한 발과 유사하게 해석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요. 리라고 하는 것은 무형이고 무위입니다 라고 해석을 해도 되겠죠. 그리고 기는 유형이고 유위이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해석을 해 두셔도 될 겁니다. 자, 한번 깔끔하게 지우면서 다시 보도록 하죠. 리와 기는 원래 상리 서로 떨어져 있지 않다. 그리고 일물인 것처럼 사시 보인다. 그러나 문맥상 용어는 그러나를 읽어야 되겠죠. 그러나 다른 바가 있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리는 무형이고 기는 유형이다. 리는 무위이고 기는 유위이다. 자, 이렇게 그냥 읽어주기만 하시면 돼요. 이 문장 자체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자로서는 어려움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리와 기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 때문에 이 해석 자체가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보이는 그대로 한자 해석을 연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한자 한번 보시죠. 자, 다음 한자를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리와 기에 대한 용어들을 계속 떠올려 두시면서요. 여기에서 먼저 리와 기를 한번 먼저 찾아볼까요? 네, 리와 기가 어디 있나요? 자, 여기에서 리가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쭉 읽어가면 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리와 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무형, 무위 전혀 뭐 해석하는데 걸릴 게 없죠. 형체가 없고 무위하는 바가 없으면서 이 유위가 아니네요. 그죠? 자, 여기에서 유형, 유위 이렇게 꺼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형체도 없고 하는 바가 없으면서 형체가 있고 그 다음에 하는 바가 있는 것을 주제하는 것. 해석되나요? 자,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무형, 무위. 무형이면서 무위하는 것이 유형이면서 유위하는 것을 주제하는 것. 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위자가 있긴 한데요. 이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의 문장으로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형, 유위하는 바를 주제하는 것. 자,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거고요. 그것이 뭐다? 리이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는 한자 구조가요. 위에 것만 해석할 수 있으면 한자 구조가 똑같아요. 한번 보시죠. 유형, 유위 하면서 무형,
무의한 것의 그릇이 되는 것은 기이다. 이렇게 한자 구조가 있습니다. 한자는 해석이 되었는데 이해가 안 된다. 계속 그러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처음에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리라고 하는 것은 현재 이가 하는 얘기를 놓고 본다면 리는 형체가 없는 거고요. 기는 형체가 있는 거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리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얘기를 했냐 하면 이상, 그 다음에 원리, 이런 것이라고 했고요. 이 이상이나 원리라고 하는 게 도대체 눈에 보이는 건가요? 이거는 이제 눈에 보이는 거라고 하기는 힘들죠. 다만 이제 이러한 이상이나 원리가 어떤 것을 통해서 실현되어야 할 겁니다. 뭐 제가 이제 단순한 비유를 들자면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하나의 원리이자 이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현상화되고 드러나느냐 하는 게 역시 중요하겠죠. 일반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민주주의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현상, 사실로 많이 하는 게 다수결의 원칙. 그러면서도 소수를 버리지 않는 것을 이제 하나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관계로 보셔도 될 겁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 말 자체가 눈에 보이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의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느냐. 그래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런 저런 모습으로 사회 속에서 나타나는 것, 그것을 이제 기라고 볼 수가 있겠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리라고 하는 것,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원리인데 그것이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으로 현상화된다고 했을 때 그걸 추재한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리라고 했을 때 그것을 담고 있는 그릇은 결국은 다수결의 원칙에 담고 있는 거 아니냐. 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면서 해석을 그렇게 한번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무형, 무의이면서 유형, 유의한 것을 주제하는 것, 그것을 리이다. 자, 해석이 되죠? 자, 그렇게 해석을 하시고요. 이제 유형, 유의하면서 무형, 무의한 것을 담아내는 기, 그것은 기이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리와 기의 관계를 조금 이해를 한다면 이것을 한글로 바꾸고 나서 이해가 좀 더 될 것이고요. 그것에 대한 조금 이해가 힘들다고 한다면 이거는 그냥 한글로만 바꾼 것 뿐이지 굉장히 좀 어려운 문장으로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다음 한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한번 보시죠. 자, 이제 기라고 하는 단어가 역시 먼저 보이고 있고요. 자, 기라고 하는 단어가 먼저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리를 찾으면 더 좋겠죠? 그 다음에 리와 기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기, 그 다음 리, 그 다음에 리, 기. 자, 이렇게 일단 먼저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한자 해석을 해볼까요? 자, 기가 편하면, 곧, 즉, 리가 편하다. 자, 편이 일단 뭔지를 제가 해석 안 하면서, 그죠? 얘기를 안 하면서 문장을 한번 해석을 해봤는데요. 그런 식으로도 한자 해석하는 연습 해두시면은 나중에, 이게 무슨 뜻이지, 한자가? 이렇게 잘 몰라도 문장 전체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영어나 한자의 좀 해석 방법인데요. 저는 어릴 때부터 뭐 딱히 어떤 한 단어를 잘 모른다 하더라도 문맥상에서 이해하는 좀 습관을 개인적으로 좀 들여왔었는데, 그것을 여기에서 다시 한번 더 좀 말씀드려 봤습니다. 자, 다시요. 기가, 편, 기울어지다. 이런 편자죠.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치면, 자, 이런 뜻이 되는데요. 그래서 기가 한쪽으로 치우치면, 리가 역시 치우쳐지고요. 자, 이 문장도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리가 기울어지면서 기가 기울어진 것이 아니라, 기가 기울어지니까 리도 기울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움직이는 것은요, 리가 아니라 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은연 중에
리가 발, 움직이는 것은 없다는 사상이 깔려 있는 거예요. 자, 뒤에 이제 한번 보시죠. 그래서 자, 그러면 뭐뭐 하는 바, 그 다음에 기울 편자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비, 그 다음에 리, 야라, 기, 야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한번 문장을 보시면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겁니다. 리가 아니라, 자,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될 겁니다. 리가 아니라 뭐다? 기다. 자,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될 건데요. 그러면 뒤에서 얘기하는 게 뭐가 됩니까? 기울어지는 것은 리가 아니라 기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을 이해하는 그런 문장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잠깐 보실까요? 키가 기울어지면 리가 기울어지는 거고, 따라서요. 편한 바, 기울어지는 바는 리가 아니라 기다. 그래서 리는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다. 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문장도 한번 보실까요? 기가, 자, 밑에 문장에서 기가 완전하면, 즉, 리도 역시 온전해지고, 따라서 온전해진 바는 뭐가 아니다? 아까 위에 그런 문장 똑같은 구조죠. 리가 아니라 기이다. 자, 이렇게 한자는 해석이 가능할 겁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필요로 하는 것은 이의 사상인데요. 이걸 보시는 개인의 사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이는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움직이는 것은, 발하는 것은 기이고 리는 그거에 따라간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의 중요한 사상을 우리는 이제 기가 발하면 기발, 리는 발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깔려 있고요. 그래서 기발, 이승, 이라고 하죠. 기는 발하는데 리는 발하지 못하고 오로지 거기에 어떻게 할 뿐이다? 올라탈 뿐이다. 라고 해서 일도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바로 그런 거와 관련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설이라고도 얘기를 하느냐 하면 리는 보편적인 것으로서 통하고 기는 특수한 것으로서 국한되어 있다. 이통, 기국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2005년도에 12번 이 문제는요. 결국은 이러한 썰을 써달라고 했었던 그런 기출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깨끗하게 한번 지우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발 이승 1도설이나 아니면 이통 기국론 이런 것들을 떠올려 주시면서 자, 마지막으로 깨끗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자, 기가 기울어지면 편하게 되면 리도 역시 편하게 된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기울어진 바는 리가 아니다. 기이다. 그리고요. 기가 온전하게 되면 리도 역시 온전해지고 그 다음에 온전한 바는 리가 아니라 기이다. 자,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겁니다. 뭐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우리가 성리학자라고 하면 이황과 이 정말 유명하기도 하죠. 그래서 얼마나 유명하냐라고 했을 때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의 이름을 따서 서울에 길 이름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서울에는 퇴계 이황을 따서 퇴계로도 있고 그 다음에 율곡 이를 따서 율곡로도 있을 정도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사상은 정말 후대에 미친 영향도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쩌면 이 두 사람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조선시대 정치를 이끌어 나가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한번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기출에 나왔었던 이제 2의 이통기국론 또는 이제 기발 이승 1도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일단 뭐 제가 느끼기에는 한자 자체는 어려운 건 없지만 이것을 이해하는 게 조금 어렵다고 느낀다면 한자 해석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리지만 우리들이 봐야 되는 한자는요. 한자 그 자체라기보다는 그것에 숨어 있는 여러 가지 배경 그리고 그 배경에 대한 지식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좌우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 두시고요.
실질적으로 그러한 공부와 더불어서 한자 공부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한자로서는 성악집요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